안녕하세요. 만약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조금 이상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길을 걷는 사람들. 머리 위에 숫자가 떠 있습니다. 42점, 88점, 97점. 처음에는 아무도 그 숫자의 의미를 몰랐어요. 건강점수라는 사람도 있었고 행복지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 숫자는 단 한 가지를 의미했어요. 과거 연인이나 배우자가 관계를 마친 뒤 남긴 평균 만족도. 익명으로 집계되며 조작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재미있는 숫자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숫자에 약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머리 위 숫자를 확인하게 됐고 SNS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정보회사는 외모나 직업보다 그 숫자를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사람 자체보다 숫자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어딜 가도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받았죠. 반대로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기회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연인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받은 점수였고, 어떤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연애 때문에 평균이 낮아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너무 간단했고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어요. 준호의 머리 위에는 61점이 떠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건 아니었지만 소개팅을 할 때마다 상대는 숫자를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대화는 계속됐지만 처음의 관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평균 이하인 사람일까? 그는 과거를 떠올려봤지만 이전 연인들과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대부분 좋게 헤어졌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점수는 이럴까?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96점을 가진 남자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았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알기 전에 이미 높은 점수만으로 호감을 얻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숫자가 자신을 대신해 신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결국 그의 인간관계는 점점 얕아졌고 높은 점수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은 SNS에서 유명해졌고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은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를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고 다녔고 누군가는 아예 외출을 포기했어요. 사회는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점수로 먼저 판단하게 됐고 관계는 점점 숫자 싸움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를 잘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많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아주 배려심이 깊은데도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였을까요? 연구를 계속한 결과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마다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누군가는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군가는 안정감을, 누군가는 깊은 대화를, 또 누군가는 스킨십보다 신뢰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결국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는 그 모든 차이를 지워버리고 하나의 숫자만 남겨뒀던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이해하는 대신
평균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숫자를 올리는데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심 어린 관계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연구했고,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좋은 후기를 남기게 만드는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점수는 올라갔을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점점 경쟁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된 부부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노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데요. 기자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점수를 높이려고 살아온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살아왔어요. 그 짧은 인터뷰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점수일까? 아니면 함께 쌓아온 시간일까? 며칠 후 정부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단순한 만족도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느낀 신뢰, 존중, 배려, 소통, 안정감, 그리고 관계 전반에 대한 경험이 모두 반영된 종합 점수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숫자라고만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한 사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점수를 숨기지도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머리 위 숫자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더 이상 숫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난 날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받고 배려를 받고 사람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한 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누군가를 판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점수를 보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만약 정말 세상에 이런 점수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숫자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스스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